오늘자 유시민 칼럼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유시민 작가님이 이번 의료 대란에 대해 놀라운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자 유시민 칼럼을 읽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특히 유시민 작가님의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냉정한 통찰이 느껴진 칼럼이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는 달리 이번 의료 대란이 전체 사망률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윤석열과 의사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결국엔 이로 인해 양측이 큰 피해를 입은 뒤에나 이번 사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란 다소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번 사태의 정치적 의미와 보다 본질적인 부분이 뭔지 지적하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에 오늘자 유시민 칼럼 중요한 대목 여러분들께 공유드리자면, 먼저 앞서 말한 이번 의료 대란과 사망률 간의 관계입니다. 연말까지의 구체적 통계를 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유시민 작가님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온 2024년 2분기 통계를 봤을 때 금년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응급실 대란이 있었음에도 일단은 통계상 사망률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의료 대란보다는 경제와 국가 보건 정책이 국민들의 사망률 내지는 평균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짚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유시민 작가님은 이번 의료 대란을 소통 모르는 문과 이과 1등 괴물들 때문에 맞은 각자 도생이라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린 것을 두고 어리석고 기괴한 짓이라면서도 의사수를 늘리는 정책은 무엇이든 무작정 반대를 하고 나서는 의사들의 행위도 못지않게 어리석고 기괴하다며, 윤석열이든 의사든 문과 이과 1등 괴물이라는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 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저도 유 작가님의 이러한 견해에 적극 동의하는 게, 지금이야 정부가 워낙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서 여론이 극악해진 것이지만, 애초에 의대 증원 2,000명에 비하면 한참 순한 맛인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의대를 이악 물고 반대만 하고 나섰던 것만 봐도 의사들 스스로 이번 사태를 자초한 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이 이번 칼럼에서 핵심 대목인데,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자면, 의료 대란 사태는 잘난 문과 1등 대통령과 역시 잘난 이과 1등 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 앞에 조아리지 않는 의사들 때문에 낭패를 볼 것이다. 의사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검사를 대통령으로 뽑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할지 모른다. 나쁠 건 없다. 대통령이 낭패를 보고 의사들이 후회를 해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의사들과 고령층을 괴롭히고 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개혁은 저항을 부른다는 주장은 옳다. 하지만 저항이 있다는 사실이 개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 이후 유시민 작가님은 이번 의료 대란에 대한 대처로 특유의 냉소적 유머가 섞인 각자 도생을 제안하는데, 앞서 말했듯 윤석열이든 의사든 이 두 괴물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익히는 수밖에 없다며 글을 마무리하십니다. 유 작가님이 일부러 언급을 안 한 것 같지만, 역시 이 모든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수단은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실상 제대로 된 정치 집단과 그 수장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인데, 안 그래도 어제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번 의료 대란이 공식 의제가 되지 않은 것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직접적으로 안타까움을 드러내신 바 있습니다. 끝으로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의제로 못 올리는 한동훈을 참교육한 이재명 대표의 명연설 안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료계획의 기본적 방향,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 필수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한 양해, 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너무 큽니다. 정책 수행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결국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정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체계의 붕괴 위기를 불러봤고,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내야 합니다.